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04화 기염조강입니다. 줄일기 실을염 혹은 배부를 염 제강조 겨강이 되겠습니다. 염은 싫어하다, 질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리다는 뜻이 생긴 자행입니다. 제강은 찌개미라고 보통 하는데 막걸리를 그러고 남은 전분 찌꺼기를 말합니다. 겨는 이 나라를 벗길 때 함께 벗겨져 나온 이 껍질, 껍질을 이 겨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겨는 좀 거칠고 이게 먹기가 살겨 같은 경우는 먹기가 힘든 가루 형태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동네 방앗간에서 이 겨를 살겨를 얻다가 개떡을 해주신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따라서 이 제강과 겨는 사람이 먹기에 힘든 음식을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염조강이라고 말하면은 배가 고프면은 이 조강도 배불리 먹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네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다 라고 했는데 기염조강이 이를 잘 나타낸 사자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포팽제 기염조강이라고 하면은 배부르면 어떤 맛난 음식도 질리게 되고 배고프면 어떤 거친 음식도 잘 먹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공자가 특히 칭찬했던 이가 바로 안연이 되겠습니다. 사기에서는 이 안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자 지도 70명의 제자 무리 중에서 중리, 독천, 안연이, 호학 중리는 안연을 유일하게 꼭 집어 학문을 좋아한다 하였다. 연, 회야, 루공 이 회는 어려운 처지였기에 조강불념, 이졸조요 조강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 이런 나이에 요절하였다. 여기서 중리는 공자님의 자고 이 회는 안연의 이름인데 자가 이 자연이라서 안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벼룩 조자인데 여기서는 이 이를 조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비자의 이 오두편에도 조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두는 혼란을 조장하는 5벌레라는 뜻으로 이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였던 한비자가 유가나 묵가와 같은 다른 학파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강, 불포자, 조강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자는 불무, 양육, 살밥과 고기 반찬을 구하지 않는다. 수갈, 불안자, 해진 배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는 부대, 문수, 아름답게 수놓은 옷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조강은 거친 음식을 말하며 양육은 기름진 음식으로 조강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갈은 형편없는 옷을 말하고 문수는 아름답게 수놓은 옷으로 서로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무는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밥식과 몇기의 합자입니다. 이 밥식이 변에 놓이면 자행이 보이는 것처럼 간략하게 표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밥 먹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몇기는 배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건문에서부터 만든 자행이 되겠습니다. 배틀의 기본형은 이 날실들을 이렇게 병렬로 당겨 고정시키고 이 시실을 감은 북을 날실 사이사이로 아래 위로 번갈아 찔러 이렇게 직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문 자형을 보면은 옷을 짜는 데 필요한 시실들이 있고
이 찌르는 도구를 뜻하는 이 창과자, 그리고 직공을 뜻하는 이 사람이니, 이렇게 이자는 큰 대자네요. 아래 배치된 조합입니다. 이 사진은 원시적인 배틀 모양이고 위쪽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배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기는 원래는 배틀을 의미했지만은 이 직조한 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몇, 얼마, 어느 정도 등의 뜻이 생겨났으며 오늘날은 이 기기의 의미보다는 양을 헤아리는 자용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 배틀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재료인 이 나무목을 변해 첨가한 배틀기가 소전에서부터 따로 만들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은 옷감을 짜기 위해 북을 바삐 움직인다 해서 자주 종종이란 뜻도 있고 이 천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원하다, 바라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안석괴는 이 몇기의 간자체로도 이렇게 소전 이후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자는 물건을 올려두던 어떤 탁자를 뜻하던 자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였습니다. 대신 이 음식이나 물건을 올려두는 다리가 짧은 탁자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표기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물건을 올려주는 이 탁자의 개념은 구분 없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소전에 이르러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이 의자와 높은 책상을 사용하는 문화가 번져나갔기 때문에 자형은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올려두는 이 책상을 가리키는 이 책상 기자, 이 올려둔 이 물건을 중시하는 이 거기자, 또는 이 사물이 아니라 이 팔을 받치는 이 안석괴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안석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앉아서 이 양팔을 올려서 몸을 편하게 지탱하거나 이 축간을 읽기 편하게 팔을 받치던 일종의 팔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안석은 폭이 좁고 옆으로 긴 낮은 받침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전의 괴자가 바로 이 탁자를 그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안석은 이 앞탁자 외에도 측면 팔걸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안석이라고 하면은 앉아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이 등받이 방석을 의미하며 이 방석은 보통 왕이 나이든 공신들에게 안석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안석괴의 의미는 안석 또는 벽에 기대는 방석, 기대다 또는 책상, 재앙 등에 쓰는 기구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줄일기는 이 밥식자와 배틀을 뜻하는 이 몇기자의 합자입니다. 앞서 이 몇기자는 바쁘다는 뜻이 있다고 강조했었죠. 제가 옛날에는 길삼을 하면 쉬지 않고 일에 몰입되어 작업했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형은 일에 정신이 팔려 식사를 거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형 자체가 또 복잡했기 때문에 이 간자체인 이 안석괴가 들어간 자형이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안석괴는 이 안이 빈 구조였기 때문에 줄이라는 의미를 잘 표현하기도 했고요. 오늘날 이 줄일기는 원자보다 이 안석기가 들어간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일기의 의미는 이 굶주리다, 모자라다, 흉년이 들다, 굶주림, 기근, 흉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실을 염 또는 누를 엽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기석음과 물릴염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음의 각골자형은 절벽이 깎여 만들어진 이 산기석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석이라고 하면 가파른 비탈이 끝나는 지점을 말하며 자형은 산기석 혹은 각기석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추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 한 면이 막힌 이 기석에다가 움집을 짓거나 동굴을 파서 거주하였습니다.
기석음은 그래서 굴바위, 석굴이라는 그런 거주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릴염은 이 날일자, 그리고 이 아래는 다롤이 아니고 육다롤이죠. 그리고 개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문을 보면은 이 입구자 아래에 육다롤이 있는 형태입니다. 소전에서는 이 만난고기를 의미하여 이 입구자가 이 달감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물릴염은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입에 먹던 고기를 개에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기는 일반인에게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개에게 준다는 건 그만큼 고기가 넉넉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가 실증난다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염이라고 하면은 족하다, 넉넉하다는 뜻도 있고 물리다, 실증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짖는 개에게 고기를 주어서 개의 성질을 누그러뜨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이라고 하면은 화를 누그러뜨리다, 안정되다, 편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 누그러뜨리다, 누르다, 억압하다는 그런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누그러뜨리다, 억압하다는 이 뜻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석음을 씌운 자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석음이 거주지의 의미가 있어서 이 개를 우리에 가두었다는 뜻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형은 누르다, 억압하다는 뜻 말고도 원래 이 물릴염의 의미인 실컷 먹다, 물리다, 싫어하다는 뜻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으며 고기를 탐입하다, 빠지다, 젖어들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을염이 구성자로 보통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누그러뜨리다, 억압하다는 이 누를 엽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흑두자가 들어가면은 개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다는 의미의 이 누를 압자입니다. 누를 압은 진압하다, 진정시키다, 항복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형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받침이나 이 변에 손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손으로 누르다는 이 누를엽자입니다. 또는 이 받침이나 변에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누그러진 마음을 뜻하는 이 편안할 염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받침에 남면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얼굴에 눌린 부위, 즉 보조개 엽자입니다. 참고로 이 실을염, 이 누를엽의 간 자체는 단순히 이 기석음에다가 이 개견자만 넣기도 합니다. 즉 개를 우리에 가두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제강조입니다. 이 자는 살미자와 무리조의 합자입니다. 살미자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줄기, 양측에 이 작은 나랄들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각골자가 나타나는 신석기 동북아시아의 주곡물은 기장과 조였으며 각골자형은 기장 이삭에 이렇게 나랄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살이 주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라고 하면은 기장이 아닌 살을 의미합니다. 검문자형은 이 나라를 말리기 위해 고무래로 이렇게 펴는 이 형태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칼도자가 있어서 칼로 벼를 벤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살미자는 오늘 살미자는 살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이 살미자를 가차해서 이 표준 길이 단위 미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리조는 곡물 보따리를 뜻하는 이 동력동이 두 개가 있고 이 아래에 이 길쭉한 대야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자는 이 입구자처럼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입구자의 각골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곡물을 길쭉한 대야에 이렇게 쏟아붓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 살을 쪄서 술을 빚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동이 이렇게 두 개만 이루어진 자형은 이 밤샐 조자인데 밤을 새어가며 술을 빚는다는 의미에서 분기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에서의 이 초기 의미는 이 모아 담다, 모으다 또는 이 큰 통 또는 이 작은 무리들이 합쳐진 큰 무리를 뜻하였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만난 술을 빚는다 해서 이 아래에 입구자가 아닌 이 달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감자가 들어가면서 자형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곡물 보따리가 두 개 있잖아요. 즉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발전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곳 혹은 공평함을 따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는 이 관청, 관하라는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 곡물을 나누는 일을 하는 이 관하, 즉 호조를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이 공평을 따지는 이 원고와 피고의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을 나타내므로 짝, 동반자라는 그런 뜻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건문 이후로 이 무리조는 이 자형이 이 송사, 공평함을 따지는 송사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자 달감자가 아닌 이번에는 이 말하다는 송사의 의미가 있는 가루월자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는 이 모으다, 처음에는 모으다, 무리 또는 이 어떤 무리가 모인 방이라는 의미가 생겼다가 다시 그게 공평을 따지는 관청의 의미가 추가되는 결국은 이 짝, 동반자라는 약간 틀린 의미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조가 구성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원래 공문을 이렇게 모아 담던 길쭉한 대야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재료인 나무목이 들어간 형태는 나무로 만든 이 길다란 통, 즉 구유를 뜻하는 이 구유조자입니다. 그리고 삼수변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 위에 있는 길다란 통, 즉 배를 뜻하는 배조자입니다. 그리고 이 벌레충이 들어가면 이 구유 모양의 이 벌레, 즉 이제는 군뱅이 조자입니다. 그리고 오디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천으로 만든 이 담는 포대를 의미하는 포대기 조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살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술을 그리고 이 대야에 가라앉은 제강을 뜻하는 지개미 조자입니다. 지개미 조는 술을 만들고 대야에 남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살미자 대신에 이 술병을 뜻하는 이 다규자가 들어간 자형을 쓰기도 합니다. 한편 이 무리조는 많은 무리를 의미하므로 이 후손들의 번성을 바라는 심정에서 성시로도 사용이 되죠.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조영 국수가 이 무리조자를 쓰고 있죠. 막걸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 밖으로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은 많이 들지요. 먼저 살을 씻어서 쪄서 고두밥을 만든 다음에 이 식힌 고두밥에다가 효모와 누룩을 섞어 넣고 이 항아리에 담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흰 천을 덮어주고요. 실내 온도로 한 3, 4일간 발효시키면서 하루 한두 번 저어주면은 이렇게 술이 완성이 됩니다. 발효가 끝난 후 이 액만 걸러내면은 우리가 아는 탁주를 얻게 되는데 이 처음 걸러낸 탁주는 도수가 높아서 물을 약간 더 넣어야지 시중에서 파는 우리가 아는 막걸리 도수가 나옵니다. 혹은 이 탁주를 거르지 않고 발효된 상태로 정류를 하게 되면 도수가 더 높아진 소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룩과 효모는 가게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겨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살미자와 편안할 강의 합자입니다. 겨라고 하면은 보통 나랄 껍질을 까면은 왕겨로 불리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현미가 나오게 되죠.
현미는 색이 누렇고 표면이 거친 상태입니다. 이 현미를 여러 번 도정하게 되면은 색이 뽀얗고 매끈한 우리가 먹는 백미가 되는데, 이때 현미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가루 모양의 박피가 살겨입니다. 예전에 이 살겨에는 왕겨 성분도 들어있어서 먹기도 거칠고, 그래서 주로 동물 먹이를 주거나 했는데, 이 6, 70년대 보리고기 시절에는 개떡으로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편안할 강은 이 안에 미칠 이, 그리고 지범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 미칠 이는 건문을 보면은 이 분율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분율자가 이 끝에만 털이 있는 형태라면은 이 자는 이 줄기 모든 부위에 털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동물의 꼬리를 의미해서 사람이 동물의 꼬리를 잡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다르다, 미치다, 닿다가 되겠습니다. 미칠 이는 이 자형 자체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다른 자형의 구성자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편안할 강은 이 수확한 이삭을 이렇게 타작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 각골자가 되겠습니다. 옛날 타작법은 이삭을 나무 덩거리나 돌판에 내리쳐서 이 나라를 떨구어냈는데요. 이 각골 자형은 이 위에 이삭이 그려져 있고 이 아래 주름판과 이 떨어지는 이 나랄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이 타작이 아닌 정미 작업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이 나라를 방아로 이 결을 벗겨서 이 백미를 얻는 이 정미 작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문 자형에서부터는 이 아래에 살미자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소전 자형도 이 건문 자형을 그대로 닮아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미 작업은 개인이 아닌 이 큰 방앗간에서 이 상업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예서에서부터는 이 자형에 이 지범자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강이라고 하면 벗겨낸다는 이런 해석에서 털어내다, 비우다, 비다, 공허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또는 이 벗겨낸 껍질을 뜻하는 겹겨, 완겨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는 원래 각골에서 의미가 수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풍년이 들다, 성하다, 즐거워하다, 온화하다, 편안하다, 칭송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요. 이 작업은 또 기분이 좋은 작업으로 열중하다, 탐입하다는 뜻도 있고, 또 이걸 볕단을 들어올리는다 해서 들다, 들어올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벗겨낸 껍질을 뜻하는 이 완겨, 겹겨, 등겨 등의 의미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 강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구성자로 이 편안할 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비우다, 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풍 험자가 입을 꽉 벌리는 형태죠. 그래서 비우다는 뜻이므로 굶주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어가 들어가면은 굶주린 물고기라는 뜻이 되어서 이게 아기 강자입니다. 그리고 구멍혈이 들어가면은 이 구멍이 비었다는 의미로 이 텅빌 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 물이 빠져 빈다는 의미의 이 빌강자가 됩니다. 원래 이 껍질을 벗기다 또는 이 완결을 뜻하는 이 강이 나중에는 점차 이 편안하다, 마음이 즐겁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변에 벼자를 넣어서 완결을 뜻하는 이 격강자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벼자로는 완결의 의미는 있지만 살기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예서에서부터는 이 자가 벼자가 아닌 살미자를 변에 넣은 이 격강자를 다시 만들게 되어서 오늘날 이 살미자가 들어간 이 형태가 격강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이 벼자가 들어간 격강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격강의 의미는 살겨 또는 매우 작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기염조강, 즉 배가 고프면은 재강과 교도,
배불리 먹게 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에서 이 조강이라고 하면은 가난한 삶을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단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강지처라고 하면은 가난을 동고동락한 아내를 이루는 말입니다. 조강지처가 처음으로 나온 곳은 이 후한서인데요. 여기 동한 광무제와 그의 대신이었던 송홍의 고사에서부터입니다. 광무제의 누이 호양공주가 과부가 되는데요. 광무제는 대신들 중에서 새로운 짝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 송공이 위엄있고 덕이 높고 뭇 군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송홍을 불러서 그의 의중을 떠봅니다. 속옷을 속담에 있기를 인지위, 고기료, 요환도, 나사, 굴결교 사람의 지위가 고귀해지면 하찮은 옛날 친구를 바꾸고 인부료, 요령취, 일위, 영경, 표량적, 신처 사람이 부유해지면 첫째로 나열인 예쁜 새아내로 따로 장가 들어야 한다는데 저시 인지 상정마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닌가? 그러자 송홍이 대답합니다. 신문, 신이 듣기에 빈천지지 불가망 가난할 때 알았던 친구는 잊어서는 안되고 조강지처 불하당 조강지처는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에 광무제는 공주에게 삽을해이 일이 틀어졌다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교사에서 보통 칠거지약이라고 하면은 시부모에 순종치 않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나쁜 병에 걸리거나 입방정이 심하거나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칠거지약이라도 이 삼불거에 해당되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삼불거가 여공경 3년상 불거 3년상을 함께 지낸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유소치 무속이 불거 취한 다음 돌아갈 곳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전빈천 후북이 불거 전에 가난했다가 부유해진 경우 거부할 수 없다. 즉 이 삼불거의 마지막은 조강지처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